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각국 정상을 만나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하도록 압박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주도한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1월 결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남가주 지역 한인 후보들은 잇따라 선거 킥오프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결선 캠페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은 애플이 새 인공지능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정보 보안과 개인의 특성에 맞춘 인공지능 비서를 소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사우스 LA 지역에서 도로를 점거한 50여 명이 자동차 부품 업체에 침입했습니다. 피해 업소 측은 도난다가 물건과 업소 내부 파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국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중동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동을 또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각국 정상을 만나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하도록 압박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주도한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8번째 중동 방문에 나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선 이집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가자 전쟁 휴전을 위해 중동 국가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If you want a ceasefire, press Hamas to say yes. If you want to alleviate the terrible suffering of Palestinians in Gaza, press Hamas to say yes. 블링컨 장관은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10여일 전 공개한 3단계 휴전 방안을 의미합니다. 이 휴전안은 먼저 6주간의 완전한 정전, 이어 모든 인질 교환과 적대 행위 중단, 마지막으로 가자지구 재건 등을 담고 있습니다. It's time to begin this new stage. For the hostages to come home, for Israel to be secure, for the suffering to sto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시간 오늘 새벽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이 주도한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종전 또는 영구 휴전 조건이 제시돼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도 군사적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데 이어 요르단과 카타르도 방문합니다. 끝내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빼고 하마스와 직접 미국인 인질 석방 협상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미 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현재 미국인 인질 5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11월 결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직책에 출사표를 던진 남가주 지역 한인 후보들은 잇따라 선거 킥오프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결선 캠페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에 관할하는 10지구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 지난달 말 한인타운에서 킥오프 행사를 하고 본격적인 본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유 후보는 지난 2020년 도전 때보다 후원금이 적은 상황이라며 작은 액수라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10만 불쯤 걷었어요. 이제 6월 30일 날이 또 fundraising, financial reporting date예요. 그때 되면 또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죠. 솔직히 한인들에서 30%밖에 투표를 안 했으니까 우리 한인 표, 아시안 표에도 집중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투표를 안 하면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한인 여성 최초 얼바인 시장에 도전하는 태미김 얼바인 시의원도 지난 주말 킥오프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킥오프 행사에는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김 의원은 이게 얼바인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커뮤니티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KT 포터 연방 하원 의원과 데이브 민 가주 상원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연방 하원 34지구에 마지막 출마를 선언한 데이비 킴 후보도 가가오 방문과 편지 보내기 등에 집중하며 결선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탄탄한 후원금을 바탕으로 연방 하원 지역구 중 진보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한인뿐 아니라 타인종 진보 세력 결집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공화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그냥 정치에 너무 그게 피곤함을 지쳤어요. 뼛속까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 현지 elected official 말고 새로운 사람을 뽑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분들. 한인 후보들은 무엇보다 오는 11월 선거가 대선인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결집이 바탕이 돼야 당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어르신 사시는 빌딩들. 스탠포드 대학이 2026년 가을 학기부터 지원자를 대상으로 SAT 또는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한 대학은 스탠포드와 하버드, 예일, 브라운, 코넬, 다트머스, MIT, 캘텍, 조지타운 대학 등 9개로 늘어났습니다. 스탠포드와 마찬가지로 코넬 대학도 2026년 가을 학기부터 지원자들에게 표준 시험 점수를 다시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7개 대학은 2025년 가을 학기부터 시험 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예일 대학의 경우 SAT, ACT, AP, IB 점수 중 하나를 내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열기가 뜨거운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은 애플이 새 인공지능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정보 보안과 개인의 특성에 맞춘 인공지능 비서를 소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 프로그램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IT 회사들이 각자 개발 중인 인공지능을 앞다퉈서 자랑하는 상황에서 애플도 나선 겁니다. 애플은 우선 인공지능 비서인 시리가 문자와 메일 등등을 뒤져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ou'll be able to ask Siri to find something when you can't remember if it was in an email, a text, or a shared note. Like some book recommendations that a friend sent you a while back. 문자나 메일로 한 약속을 달력에 정리해주고 글을 쓰면 인공지능이 틀린 부분은 없는지 목적에 맞게 잘 쓰여졌는지 수정도 해줍니다. Have you ever reread a work email that you just wrote and thought, oh, this might not go over well? Well, now you can change the tone of that response to your colleague to make it sound more friendly, professional, or concise. 애플은 챗 GPT도 제품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돕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기능을 담은 새 프로그램은 올 가을에 출시됩니다. 그런데 애플이 새 인공지능을 발표한 직후부터 오히려 주가는 크게 꺾였고 1.9%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사람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매끄러웠던 챗 GPT나 기존 서비스와 다양한 결합이 강조됐던 구글보다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공지능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바로 시장의 평가가 깎이는 양상이어서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최근 들어 플러트라는 이름의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LA 카운티에서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코로나19 사례와 테스트 양성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LA 카운티 코로나19 사례는 일일 평균 106건으로 일주일 만에 28% 증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LA 카운티 내 병원 입원 환자 숫자는 하루 평균 19.6명으로 3주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여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커진다며 증상이 보일 경우 반드시 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사우스 LA 지역에서 도로를 점거한 50여 명이 자동차 부품업체에 침입해 떼절도 행각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LAPD에 따르면 50명 정도에 이르는 무리가 오늘 새벽 3시 50분쯤 LA 버몬비스타 지역에 위치한 오토존 가게를 약탈했습니다. 업소 측은 물건을 도난당한 것은 물론 업소 내부 파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한 용의 차량을 추격해 엘세군도 지역에서 용의자 1명을 구금했습니다. 경찰은 구금한 용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네, LA 한인타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동국대학교 LA 한의대가 최근 대대적인 시설 업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최신 설비 보강은 물론 장학금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미주 한의학 교육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전체 학생 가운데 타인종 학생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주류 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월한 통증 완화 효과로 주류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한의학. 최근 대형 의료보험사들이 침술과 부항 등을 의료 혜택에 포함하면서 한방 치료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고 있습니다. 석사 프로그램은 물론 한방 정형외과 박사과정 등을 갖춘 동국대학교 LA가 최근 대대적인 캠퍼스 업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최신 설비를 갖춘 교육 환경에서 통합적 생명관을 중심으로 현대적이고 표준화된 한의학 교육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환경 개선이 많이 실현되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나 또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교내에 많은 환경 개선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제 그 많은 실험실이라든지 병원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동국대 한의대는 지난 1997년 LA 로열 한의대와 제휴하며 미주 지역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30여 년 가까운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미주 한의학 교육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에 있는 교수진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이제 그 관계자들이 DULA에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커리큘럼이라든가 또 교수 인력 자원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일 것 같고요. 특히 지난해 박주영 총장이 동국대 LA에 부임하면서 일파만파 등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장학기부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자비의 힘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같이 하기 위해서 일파만파라는 장학기금 제도를 저희가 창설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벌써 7개의 기업이 1년에 10,000불씩 매년 기부를 해주시는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주셨고 이미 전체 학생 가운데 타인종 학생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LA. 한의학 이론은 물론 임상과 의공학 등을 포괄하는 종합교육으로 주류 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어젯밤 벤나이스 지역에서 보행자 2명이 엠트랙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젯밤 9시 29분쯤 7600 우드먼 애비뉴에서 남녀 보행자가 엠트랙 퍼시픽 서플라이너 열차에 치였습니다. 35살로 추정되는 이들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다른 부상자는 없었다고 소방국은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코스코가 인기 품목인 틸라묵 치즈를 리콜합니다. 코스코 측은 틸라묵 슬라이스 치즈 제품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5월 9일부터 31일 사이에 판매한 틸라무 콜비잭과 몬테레이잭 치즈 슬라이스 트윈 패키지입니다. 유통기간이 2024년 10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북서부 지역 코스코에서만 유통된 제품입니다. 제품을 구입한 경우 코스코에서 즉시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북가주에 위치한 스카이리버 카지노가 대규모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확장을 통해 더욱 넓은 카지노장과 300개 객실의 호텔, 그리고 야외 수영장과 스파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두 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오는 2025년 여름과 2027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리버 측은 이번 확장을 통해 고객들에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 2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스카이리버 카지노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어젯밤 국회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국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선출됐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1표를 얻은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퉜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엔 각각 정청래, 박찬대, 최민희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길 기대했지만 상황 변동이 없었다며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었다고 본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본회의에 앞서 2번에 걸쳐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에 나섰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이루어진 막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만 여당이 가져가고 운영위, 과방위원장을 양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마지막 협상안까지 제안을 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사위 운영위 강탈 입장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의사 일정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라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의료계 소식입니다. 서울대 병원에 이어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엽니다. 교수들의 휴진이 다른 큰 병원들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여부를 오늘 총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분위기는 서울대병원과 비슷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다 따르려고 하니까 내일 총회하고 이제 결정하고 서울대처럼 할지 또 논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세브란스병원 교수 비대위도 400여 명의 교수들이 휴진 투표에 참여했는데 강경 의견이 다수로 파악됩니다. 제일 먼저 17일 전체 휴진을 결정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교수별로 휴진 참여 여부와 휴진 방식을 달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과 교수들끼리도 참여와 진료가 갈리고 기존 환자는 진료하고 신규 환자는 휴진하겠다는 교수도 있습니다. 병원장은 교수들의 휴진과 수술 연기에 도움을 주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유홍림 서울대 총장도 공개 입장문을 내 교수들의 휴진을 반대했습니다. 빅5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휴진 확산세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비공개 회동을 시작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협 측은 이 자리에서도 일단락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 걸로 알려졌는데 한 의협 대의원은 원점 재검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알지만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려면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필수 의료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의협과의 회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18일 휴진 전까지 최대한 자주 만나 접점 모색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SBS 주동찬입니다. 각 나라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와 독일 같은 주요국의 집권당이 참패했습니다. 극우 정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앞으로 유럽연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의 프랑스 선거에서 마린 르펜의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압승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르네상스당 득표율을 2배 이상 앞섰습니다. 독일에서도 극우 독일 대한당이 러시아 뇌물 추문에도 불구하고 숄츠 총리의 친정인 3인당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폴란드 등에서도 극우 세력이 약진했습니다. 여러 테러 사건들, 난민 위기 등의 여파로 극우 정당이 부상을 해왔는데요. 2024년까지도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럽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지만 사실상 각국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완패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해산과 이달 말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Cette décision est grave, lourde, mais c'est avant tout un acte de confiance. 참패한 독일 숄츠 총리의 운명도 점치기 어려워졌고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눈물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다만 중도 우파로 소속 정당이 유럽의회 일당 자리를 지킨 펀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This is why the result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 for the parties in the center.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입법과 예산심사 권한 등을 갖는다는 점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은 이민과 국방, 기후위기 대응 등 EU 정책 전반에서 우양우 기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지난달 석 달치 비가 2주 동안 쏟아졌던 브라질에서 이번에는 습지대에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0배나 넘게 화재가 발생했는데 기후변화로 지구의 허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표원구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 화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불꽃이 긴 띠를 이루며 밀림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19만 제곱킬로미터 넓이의 세계 최대 열대우림 지역인 브라질 판타나우 습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Tá muito difícil de respirar, né? A casa fica com aquele cheiro de fumaça, a roupa. 브라질은 지난달 3개월치 비가 2주 동안 쏟아지면서 최악의 홍수를 겪었습니다. 이번엔 건기를 한 달이나 앞두고 습지대 곳곳에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880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년 같은 기간에 90여 건에 비해 10배나 급증한 겁니다. 현지 언론은 이미 2,8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밀림이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São áreas de difícil acesso, com fogo subterrâneo também, fogo de turfa, o que dificulta mais ainda a ação do combate.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 매년 더워지는 날씨가 산불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홍수에도 브라질의 우기 강수량은 예년의 60%에 불과했습니다. 평균 기온은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높아지고 있습니다. Because the warming from climate change is just inexorable. It's just as long as we're dumping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it's going to keep getting warm. 전문가들은 아마존과 함께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열대 우림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본격 건기를 앞두고 습지 면적의 16%가 불탔던 2020년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SBS 표현구입니다. 시카고 시의회가 다운타운에서 미성년자의 통금 시간을 밤 8시로 추진 중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이번 주 가족 건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교육원은 KYCC와 한인가정상담소 등 비영리 단체들과 공동으로 오는 수요일 저녁 6시부터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심리치료와 중독의학 분야의 전문가 4명이 참여하는 패널 토크쇼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약물 중독 문제 해결과 청소년들의 불법 약물 오남용 예방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ASQ 한인 금연센터가 다가오는 아버지의 날을 맞아 금연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금연센터는 아버지들이 자신과 가족의 웰빙 라이프를 위해
금연센터에 등록하고 금연 코치와 계획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금연 프로모션에 참가하는 주민들에게는 $20의 기프트카드와 스타터 키트인 2주 분량의 니코틴 패치를 제공합니다. 뉴욕 시내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현재보다 4배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현재 150개 교차로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600개 교차로까지 4배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입법안까지는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의회가 다운타운에서 미성년자의 통금 시간을 추진 중입니다. 시의회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더 이상 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금 시간을 밤 8시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재팬타운 시니어 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인 시니어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와 이스트베이 한인회는 지난달 10일 샌프란시스코 필모어와 포스트 인근 시니어타운에서 발생한 화재로 50여 명의 한인 시니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알라메다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인들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은 교통편과 신분증 갱신 도움, 식사 제공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러시아에서 동물의 서커스 출연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또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칼루가에 있는 한 서커스 공연장입니다. 제마라는 이름의 암컷 곰이 출연했는데요. 조련사가 잠시 뒤를 돌아본 사이 갑자기 달려들어 조련사를 밀어 넘어뜨립니다. 육중한 몸으로 위에 올라타기까지 했지만 주변에 있던 단원들이 빠르게 곰을 막아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았는데요. 당시 이 곰은 공연에서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묘기를 부리는 역할을 했는데 사고 당시 조련사가 털을 잡아당기거나 강제로 롤러스케이트를 착용시키는 등 곰을 자극하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면 쓰나요? 트럭도 다니는데 정말 무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건넌 두 남성, 갑자기 웬 오토바이 운전자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대체 왜 이럴까요?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2명의 시민이 길 건너에서 오토바이를 훔쳐가려는 도둑을 발견하고 저지에 나선 건데요. 도둑은 2명이었는데 시민의 기세에 1명은 도망가고 1명은 그 자리에서 두들겨 맞다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용감한 시민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나쁜 마음은 단념하는 게 좋겠네요. 아버지와 아들이 취미와 손재주가 판박이처럼 닮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하네요. 세계 기록 현장으로 가보시죠. 힘차게 하늘로 솟구친 드론 한 대. 이내 번개 같은 속도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의 제트기 아닌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든 초고속 드론입니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이 드론은 속도가 무려 시속 480km를 넘기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드론이라는 기네스 기록을 세웠는데요. 전선과 배터리 과열 문제도 있었고 이날 바람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이들 부자에게는 다소 아쉬운 결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란 없다. 속도를 시속 500km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보안을 마치는 대로 다시 도전할 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